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예, 격화 소양으로는 안 된다. 예, 발바닥에 가려우면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리고 긁어야죠. 어떻게 발바닥에 가려운데 양말 그대로 신고 신발까지 다 신고 그리고 그걸 긁습니까? 긁는 신용만 하는 거죠. 그거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보는 사람까지 답답하고 괴롭게 만들어요. 지금 김기현이가 딱 그렇습니다. 김기현이가 딱 그래요. 격화소양하고 있어요. 중앙일보의 김형기 도쿄 총국장의 짧은 칼럼은 이렇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국민의힘은 도로민 영남당에 머물렀다. 수도권 유권자는 바꿔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안 바꿔 못 바꿔라고 대답한 게 김기현 지도부다. 이거는 마이웨이도 아니다. 이건 오만이다. 민심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내민 카드가 바로 혁신이다. 하지만 책임질 사람은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총대를 맬 희생양은 외부에서 긴급 수혈해온 꼴이다. 당을 혁신시킬 기계도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자가 집권당 대표를 맡고 정작 그 위기를 책임있게 타개해야 될 혁신위원장은 외부에서 불러와서 따로 맡기는 정당. 이걸 어떻게 제대로 된 정상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김기현은 인요한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정권을 넘긴 당대표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빨리 집에 가지. 이게 김형기 중앙일보 도쿄 총국장의 짧은 칼럼이고요. 이제 이기영 칼럼을 보겠습니다. 이기영 대기자의 칼럼입니다. 이건 동아일보입니다. 지금 처방은 두 가지 축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는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을 경청 공감 소통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당 관계의 정상화다. 첫째 처방은 실행에 들어갔다. 국민은 무조건 옳다. 민생 속으로 들어가자는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 배경을 들어보니 대통령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진단들이 전해진다. 두 번째 처방, 대통령과 당 관계의 정상화도 혁신이 출범으로 나름 실행 준비에 들어간 듯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한마디로 격화 소양이라는 것이다. 구두 위로 긁는 신용만 내는데 어느 국민이 감동하겠는가? 핵심은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누가 그걸 진정한 변화의 의지로 받아들이겠는가? 김기현 개인에 대한 호감 비호감의 차원이 아니다. 김기현이 즉각 물러나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첫째,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모든 게 궁극적으로 대통령 책임이지만 대통령은 수시로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따라서 내각이 잘못될 때는 대통령이 책임이라 하더라도 총리가 책임지고 장관이 책임지듯이 선거가 잘못됐을 때는 그것이 설사 대통령의 책임이더라도 집권당 대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여당의 숙명이다. 그런데 김기현이는 바로 그 숙명을 지금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 둘째, 개혁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할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김기현이가 있는 한 아무리 혁신이가 대통령과 당 관계를 새롭게 혁신하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 인요한 카드는 며칠 동안은 관심 끄는데 효과적이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과연 인요한 혁신이가 무슨 혁신안을 내놔도 김기현이가 당 대표로 있는 한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실행될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셋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위한 김기현의 선제적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지난번 전대에서 김기현이가 당대표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김기현을 쳐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빤히 서로 알지 않냐. 그렇다면 대통령의 그 어려운 처지를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김기현이가 먼저 사표를 던져야 맞지 않냐, 이게. 이게 정치 도의 아니냐. 어떻게 미련하게 그걸 빤히 알면서도 버티고 있느냐. 버티는 순간순간 대통령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핵심 지지층은 이재명이 하나 못 잡아놓고 문재인은 손도 못 댄다고 실망하고 있는데, 이런 또 그런가 하면 영장 기각된 이재명이는 노골적으로 마치 무죄나 받은 듯인 양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이런 비정상이 보통을 넘는 이 상황을 모두 당연한 듯이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돌파할 방법은 간단하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벽두, 윤석열 후보는 엎드려 절하고 포옹하며 현장으로 갔다. 대통령은 그때의 초심으로 다시 현장으로 가야 한다. 또 국민의힘은 김기현 체제를 당장 사퇴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로 사직생의 각오로 총선에 매진해야 한다. 김기현 스스로 용퇴의 결단을 내리는 게 옳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요한 혁신의 첫 번째 혁신안은 김기현의 사퇴가 되어야만 한다. 이게 이기영 대기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인요한이는 첫 번째 혁신안으로 이준석 사면을 요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외부 일정으로 5.18 묘역 참배를 선택한 거예요. 완전히 헛다리 짚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사태만으로는 안 되게 됐다. 김기현 인요한 사태로까지 가지 않으면 사태 수습이 어려워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판을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제가 이번 주말에 정치 빅뱅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하겠습니다 하고 토요일 날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정치 빅뱅, 정치 대폭발을 통한 새로운 정치 혁명에 대한 고민이 정말 근원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토요일 날 잠깐 말씀드린 일본의 정치평론가 다나카 아키라라는 사람인데요. 한국 정치를 투시한다라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나카 아키라는 1990년대 초에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한국 정치는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오직 권력 투쟁에만 매달렸던 조선시대 당쟁 정치의 원형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 문민 정치가 갖고 있는 전통이고 존재 양식인데 유일하게 박근혜 시대 18년은 예외다. 모든 것을 조국 근대화에 바친 박정희 시대를 제외하면, 박정희 시대 18년은 예외다. 모든 것을 조국 근대화에 바친 박정희 시대를 제외하면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시대는 조선시대 당쟁과 별반 다름없는 정쟁으로 얼룩진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조국 근대화에 바친 박정희 시대가 예외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도 고질적인 당쟁을 뛰어넘는 진정한 한국 정치를 구현하는, 그리고 그것을 시도했던 정부로는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원래 새벽에 오기 전에는 밤이 깊어간다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의 정쟁화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정치가 아니면 다 질식해 죽을 정도까지 왔어요. 이런 모순의 심화가
새로운 혁명의 기폭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서 오늘 아시아투데이 이효성 논설고문의 칼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효성 칼럼은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고 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문화의 세계화에도 성공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도상국이 산업화, 민주화, 문화산업에서 이런 정도의 위협을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 그러나 이는 양적, 형식적 차원일 뿐이다. 질적, 내용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과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정치다. 정치가 후진적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치를 선진화시키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광대한 영토와 많은 자원을 지닌 그런 나라들까지 중진국에 머문 이유는 딱 하나다. 정치적 후진성 때문이다. 우리도 바로 그 정치의 후진성에 덫에 잡혀서 더 이상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공익을 위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투쟁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겠는가? 예, 이효성 칼럼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의 선진화, 특히 정치와 제도와 정치 권력의 태도의 선진화다. 이 정치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반의 대통령 임기를 지내면서 후진적인 정치, 국정의 발목을 잡는 정쟁 정치 때문에 여러 차례 절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절망하는데 대통령이 절망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지점, 대통령이 절망하는 그 지점에 정치혁명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모순이 심화되고 비로소 정치 빅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누가 봐도 이대로는 안 돼. 대수술이 필요해. 라고 하는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대통령으로부터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단순한 내년 총선 승리 정도의 그림을 그리지 말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정치개혁, 그걸 위한 정치 빅뱅, 이것이 총선 승리와 2027년 정권 재창출 그리고 정치혁명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